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네, 1부에 이어서 이분께서 이혼을 하시고 유부녀 분하고 이렇게 본인이 설명해 주시죠. 네. 유부녀와 좀 만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좀 그런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유부녀 분의 남편분에게 상간 소송을 당해서 얼마 전에 벌금 2천만 원? 네, 변호사비랑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2,300만 원 정도. 워낙에 좀 편하게 저한테도 잘해주다 보니까 저를 약간 꼬셨던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그 여자는 저 말고도 다른 전적이 있었고. 잠깐만요. 그 여성분은 그 전에도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었나요? 예, 맞아요. 약간 유부녀인데 예, 그 여성분도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남편이 그 유흥업소에 정말 많이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이제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좀 음지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유흥업소에 다닌 기록 같은 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회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럼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아내분께서 뭐 이렇게 바람이 난 거다 이런 말인가요? 물론 합리화는 안 되지만. 네, 뭐 남편의 잘못도 있고 여자의 뭐 끼도 있을 거예요. 뭔가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자가 거기다가 남편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인데 여자는 약간 뭐 쪽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또 커다랗게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 또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었을 거고, 월급만 받아오고 유흥업으로 다니는 남편이 한심했겠죠.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과 정서 뭐 그런 도덕적인 잣대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하게 됐다는 건 예. 그분이 그만큼 예쁘고 뭔가 이렇게 끼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뭐 외모도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출났고, 그런 게 있어요. 30대 여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요. 막 자기한테 배려를 원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다 맞춰주기를 원하고, 또 다 데리고 다니고 상점 모셔야 되다 보니까 30대 뭐 32, 셋, 넷 여자를 만나면서 그런 게 너무 피곤하고 이제 매번 힘들었는데, 얘는 또 얼마나 내가 맞춰주고 얼마나 상전을 이게 모셔줘야 될까. 근데 그 여성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좀 끼가 많고 많이 놀러 다녔던 여자다 보니까 화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술이 강한 편이라 가지고, 이를테면은 뭐 남녀가 만나면은 꼭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하는 컨텐츠가 자꾸만 끼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그 코드가 맞는 사람은요, 아무 컨텐츠가 없이 그냥 앞 카페에 커피 한 잔씩만 시켜놓고 놀아도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놉니다. 그 정도로 케미가 맞는 여자였어요. 유부녀다 보니까 딩크가 아닌 이상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애가 있는데 보통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한 3시 언제께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뭐 하고 집에 뭐 갖다 놓고 밥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에는 저희 둘이 어떤 놀고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그 사이클이 점점 무너져요, 여자가. 그래서 애들을 뭐 한 4시쯤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어떤 눈초리라든지 그런 태도 같은 게 자기가 변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남편의 말로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상하다 이런 걸 느껴서 이제 그거를 눈치를 챘다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중용을 지키면서 막 만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집니다. 약간 여자가 주부로서 해야 될 사이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갔으면은 더 나가고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뭐 더 있었다 그러면은 여자가 눈 돌아가면 좀 애도 버릴 수는 있겠구나,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직도 여기 모르신다고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예요. 최대 현금을 보장하는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해요. 24시간 365일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 그럼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왜 지금 이제야, 너는 왜 결혼을 했고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을까? 이런 얘기를 서로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약간 좀 엇나간 이야기긴 한데 30대 한 후반 정도가 되면은요 이성을 만나는 그런 거라든지 어떤 보이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성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잠시도 여자를 안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발굴을 해서 항상 만나고 다녔는데 남자가 30대 중반 후반쯤 돼가지고 뭔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뿌리를 내리거나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20대 여자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2, 셋, 넷, 다섯 이런 여자부터 제 동갑까지 아니면 뭐 한 살 위까지 제가 소개를 받아봤어요. 그런 여자를 만나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합니다. 막 다 맞춰줘야 되고 상점 모셔야 되고 뭐 차로 뭐 어디를 계속 데려가야 되고 또 그 여자들은 거기다가 1년 연애하고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좋은 여자 가면을 쓰고 있는 여자들 너무 많아요. 함정카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그런 여자들 32, 둘, 셋, 넷, 다섯 여자들한테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매력 있는 여자가 찾아와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화술도 좋고 좀 끼도 있고 자기 영역에서도 뭔가 잘 하면서 외모도 괜찮은 매력 있는 여자가 찾아왔는데 너무 매력이 있고 나랑 너무 잘 맞아요. 하지만 이혼을 해서 애가 있거나 애가 뭐 하나둘 있거나 알고 보니 유부녀였거나 이런 함정 카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겪어보기 전에는 30대 후반이라는 나이 그리고 40대라는 나이가 돼보기 전에는 저거 미쳤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약간 유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올바른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막 10대 때는 내 여자친구가 처녀가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20대까지도. 근데 한 35 됐어요.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아무도 안 쓰잖아요, 사실상. 그게 계속 그렇게 유해지는 것들이 계속 나아간다고 보면 돼요.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이렇게 냈잖아요. 네. 후회되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와 했던 관계 횟수를 세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자한테 그 구상권으로 그 절반 정도를 받았다 보니까 제가 관계를 맺은 게 한 50회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40여 회 정도? 그러면은 한 번에 얼마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너무 나쁘진 않았네.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얻었네. 이렇게 약간 사이코 같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지금 본인과 똑같은 분이 지금 있다면, 다른 뭐 이렇게 유부녀를 만나고 있는 30대 청년이 있다면, 그분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유부녀를 만난다는 거는 끝이 있는 일이죠. 이제 끝이라는 게, 매듭이라는 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이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이러는 게 보통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유부녀를 만나는 것의 끝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고, 내 인생에서도 커다란 일을 겪게 되고, 아무리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 최후의 순간에 서로 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거기서 이제 계속 뭐 애걸복걸 하면서 애를 봐야 되지 않냐, 애를 붙잡습니다. 애로 잡아요. 그래서 여자가 처음에는 뭐 앞으로 넘어져도 이혼, 옆으로 넘어져도 이혼이지 뭐 이런 말을 했었고, 뭐 저도 이제 어쨌든 같이 공동으로 한 거니까 뭔가가 필요하면은 나도 이제 뭐 그에 대한 뭐 벌을 받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애들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애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애는 못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돌아섰고, 이제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그 후에도 좀 과정은 있었지만 제가 수긍하고 이제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고 뒤늦지만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잠깐만 생각해볼게요. 몇 초만요. 네.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보편적인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저도 남편이 미웠죠. 왜냐면은 눈이 돌아가 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는데 강제로 그걸 끄려고 하고 떼어놓는 거니까 사람이 더 절실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상 맞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평정을 찾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였던 남편의 얼굴이 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막 그 남자랑 막 싸우고도 싶었고 했는데 이성을 저는 굉장히 많이 억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앙금은 남았겠지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 걸로 보여서 다행인데 내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 때문에 그 가정을 망치고 또 아이들의 미래까지 제가 어떤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미로 좀 더 현명한 선택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안 하고 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이성관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